4위 자동차 10대 중 한 대는 수입 자동차. 수입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물 건너온 수입차들이 인기란다. 지난해 독일제 수입차를 구입한 이진수 씨. 차량 가액은 4,800만 원인데 4,800만 원. 잘 나가는 명품차, 운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 꿈도 잠시. 그럼 몇 달째 B그룹 차량 판매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 궁금했다. 자, 양심불량 포항부터서는 모태녹차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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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차 종합세트 BMW는 각성하라! 양심불량 포항부터서는 모태녹차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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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 녹차인 이유 보여주신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주철로 만들어가지고 녹이 쉽게 쓴대요. 에? 엔진룸 부속은 녹이 쓸 대로 쓸어 있었다.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신차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녹이 쓸어 있는 곳은 본닛뿐만이 아니란다. 저쪽은 지금 잘 처리가 되어 운전석과 보조석 시트 부속에서도 녹이 슬고 있었다. 차량 시트 부속을 살펴보았다.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깊숙한 곳까지 녹이 퍼지고 있었다. 12,000대, 누적 차량 12,000대 중에 5,000대가 똑같아요. 5,000대가 녹이 이렇게 쓸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는 것. 초기 출시된 동일 모델에 녹이 어느 정도 쓸어 있을까? 제작진은 확인에 나섰다. 녹이 어느 정도였어요? 녹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그 프레임이 한 3분의 2 정도가 다 녹슬어 있었어요. 내시경 카메라로 시트 밑을 확인해 보았다. 아, 이게 대체 뭐야? 벌겋게 핀 녹이다. 상태는 심각했다. 곳곳에 주황색 녹꽃이 피어 있었다. 시트 밑에 부분에서는 과연 전국적에서 저보다 심한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심해요?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녹이 슬어 있길래 전국 최강이라고 하는 걸까? 아, 녹 안 선 곳을 찾기가 더 어렵다. 전국 최강답다. 이게 명품 수입차 맞는지 정말 의심된다. 애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상처 나가지고 녹에 파상풍이라 그러면 그런 걱정이 좀 제일 크게 들더라고요. 5,000대가 판매될 때까지 제조사 측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일까? 출고 전 자료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메커니즘 인더 프론트 시트. 이게 제일 심한 게 전체 외장 판넬이 오염됐다고 나와요. 전체 외장 판넬 오염. 후드루프 트렁크에 오염이 있으면 독일로 다시 돌려보내야죠. 독일로. 왜 한국에 갑니까? 피해자들은 제조사 측이 출고 전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소리나가 F30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시스템 구조 자체가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역에 은행 녹이분의 이런 저희가 저는 했죠.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근데 그게 못한 걸 언제 알았어요? 생각 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하시면 저희가 그때 오셔서 방청 작업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청 작업이 원치 않으시고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저희가 시트를 아예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트를? 네, 이게 방청 작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바람 나오는 곳, 그 통로에도 녹이 쓸어 있는지 안 쓸어 있는지는 모른다. 제작진 바로 확인해 들어갔다. 설마 눈에 안 보이는 에어컨 송풍구까지 녹이 슬어 있을까? 차주들은 불안했다. 네, 녹 슬었어요. 그래? 녹이 슬었단다. 에어컨 내부에도 녹이 슬기 시작했다. 해도 너무한다. 주유구도 살펴봤다. 아, 여기도 녹이. 역시 녹이 발견됐다. 스멀스멀 녹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다.
녹 때문에 AS를 받았다는 차량 소유자. 시트 연결 부품 교체를 받으셨단다. 아니 그 프레임을 아예 교체를 해줬다고 하요. 나 이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장 심했던 시트 밑에 녹은 깨끗하게 처리됐는지 궁금했다. 녹을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녹은 한쪽 구석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거했다는 녹도 여전히 남아있다. 피해자들의 앞좌석 시트 가죽을 제거한 프레임은 처참했다. 그야말로 녹의자였다. 해주시고 시트 교체. 예, 이거는 리페어가 아닌 리콜로 당당히 사과를 하고 지명 광고에 해서 일단 어떻게 더 조치가 완료됐다 해야지만 가치 하락이 없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건 유전유죄예요. 돈이 있어도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게. 한 달이 되도록. 수천만 원짜리 녹슨 수입차, 그리고 무성의한 AS의 소비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른 아침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 수입 차량이 입고되었다. 1억 원 상당의 이 차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차량 계기판엔 빨간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다. 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엔진 경고등 들어와서 수리하고 나온 지가 20일도 채 안 됐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3번째입니다. 작년 11월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갑자기 차가 터지듯이 우와 하고 진짜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딱 봤더니 RPM이 6, 7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단계는 알잖아. 시동키를 눌렀어요. 안 껐어요. 시동 버튼도 변속 기어도 말을 안 들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엔진 경고등, 썬루프 경고, 트렁크 열림까지 온갖 경고등이 다 들어왔다. 고장이 잦자 최수영 씨는 판매사에 차량 정비 이력을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배터리 그리고 앞 컨트롤러가 판매 전에 이미 교체되어 있었다. 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일까? 담당 딜러에게 물었다. 뭐 제가 되는지 아니 판매를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딜러사에서는 한국 본사에 문의하라고 했다. B그룹 자동차 한국 본사에 문의했다. 저희들이 차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딜러에 따라 봐요. 딜러에서 파는 거 예스 딜러에서 원래도 딜러에서 합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최수영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이 차량은 판매해서는 안 될 차량이며 판매사 직원의 실수로 수리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B그룹 자동차 한국 본사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소비자는 아직까지 교환, 환불은커녕 차량 관련 서류조차 못 받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에도 나와 있는 거를 BMW라는 그룹은 한국에 와서 실버금 지대입니까? BMW 독일은 한국이라는 데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한국 법은 안 지킵니까? 애마가 애물단지가 되었다는 이유정 씨. 주차장에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이 수입 자동차.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니 미션 나가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 그래서 뭐 본사에서 부품을 갖다가 조달을 안 해줘서 여지껏 수리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다. 수입차가 도난 차량이라고? 리스 차량을 2년 전 약 8천여만 원에 자동차 중고업자에게 구입한 이유정 씨. 어떻게 도난 차량이 팔릴 수가 있을까? 도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해봤다.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판매 업체는 도난 차량임을 알았을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누가 알고 그렇게 팔았다고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사장님이 그런 걸 해명을 안 하시면 해명을 다 했죠 그 양반한테. 해당 중고차 판매 업체는
판매 시 도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죽었죠. 오늘 2차 보시면 아주 속상하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아닌데 안 내려오죠. 몇 개월 전까지는 한 번씩 내려와서 시동도 걸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뭐 거의 포기한 상태죠. 차는 7개월째 멈춰 있다. 소비자는 답답했다. 이 나라에서 세금 내고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입하는 쪽도 문제없다. 캐피탈도 문제없다. 매매상도 문제없다. 중간에 거칠 사람도 문제없다. 최종 소비자만 책임을 다져라. 그럼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입차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던 도중에 제작진 앞으로 제보 문자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제보, 바로 자동차를 찾아달라는 제보였습니다. 차량의 차대 번호까지 알려주며 차량을 찾아달라는 제보자. 도대체 그 수입 자동차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보와 함께 CD 한 장이 도착했다. CD 안에는 고속도로에 CCTV 영상이 들어있었다. CCTV 영상은 놀라웠다. 한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멈춰선 대형 교통사고였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거는 다 급발진 원인도 모르게 사고난 차를 다시 고쳐서 판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르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건 거의 폭탄을 몰고 다니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급발진 추정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누군가에게 판매되었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제보자는 차대 번호와 함께 차량을 긴급히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그다음에 그 차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곳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매각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급발진 의심 차량이 누군가에게 판매된 것은 분명했다. 지금 서울이나 뭐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이 510T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차량을 사신 분은 급발진 의심 차량인데 조사도 안 하고 사고 조사도 안 하고 고쳐서 수리해서 판 차량인지 그냥 단순 사고로 고쳐서 중고차로 나온 차량인지 알고 샀을지 저희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불만제로 방송을 통해 차량 수배에 나섰다. 1일 BMW 흰색 520D 차대번호 C665697 중고 차량을 구입하신 분을 찾습니다. 얼마 후 서울의 수입차 수리업체에서 해당 차량이 수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MW 520D 그 수리 좀 들어온 거 좀 찾고 있는데. 무작정 수리업체들을 찾아다녔다. 제 이름을 알아셔야 되는데. 수리업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거기서 좌회전을 하세요. 좌회전을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빈소를 한참을 찾아 헤맨 후 한 수리업체에서 제보한 차량과 동일한 차를 발견했다. 제작진 마음이 급해졌다. 차대 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과연 이 차가 맞는 것일까? 차량은 맞아요. 네? 차량은 맞다고. 차대 번호가 맞는단다. 차대 번호가 확실한지 또 확인했다. 제보자의 차대 번호와 일치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차량은 언제 어떻게 수리가 돼서 이곳까지 온 것일까? 긴 기다림 끝에 현재 차량 소유자와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이 차주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냥 사고가 났었다고만 들으신 건가요? 네, 사고 난 거 알고 샀어요. 근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라는 건 못 들으셨고? 네. 그래요. 2012년 9월 27일 10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했다. 아니 뭐 톨게이트 통과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차가 정말 로켓 튀듯이 확 튀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계속 그 길을 안 멈추면 어떡하나 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구나. 순간 속도 붙은 건 순간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안 서는구나. 속도가 안 주는구나. 어떻게도 멈추지 않았던 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가드레일 충돌 후 겨우 멈췄다. 사고 후 차량은 서울의 한 서비스 센터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거의 2달 동안 있었다고 한다. 차량 고객님이 요청에 의해서 일단은 보험사 쪽에서 전송 처리를 했어요. 아니 근데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그 보험회사에서 갖고 가서 그러면 고객님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고 직후 사진에도 알 수 있듯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인지하고 있었을까? 보험금 지급 동의서에는 분명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보험회사에 물어봤다. 위탁 판매 시 급발진 의심 차량인 것을 고지한 것일까? 급발진으로 논쟁, 급발진이라고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다고 유선상으로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니고요. 네네. 당시에 급발진이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급발진이라고 고지할 당시에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두로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급발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매매 결정을 그렇게 한 달 이상 저희들도 보상치를 보류하고다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폐차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차 자체가 차축도 뭐 다 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폐차해야 된다고 결론은 거기 현장에서 갔었어요. 그때는 출동한 사람도 나왔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 차는 폐차해야 폐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폐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마 전부손에 대해서 아마 고객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폐차가 아닌 매각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었다고 한다. 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았는데 난 분명히 폐차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폐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의적인 문제를 삼성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죠. 급발진 사고 난 차를 멀쩡하게 고쳐서 누구한테 판다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아무튼 100% 그 사람이 뭐 산화사고 나든 다시 급발진 사고 나든 그 부분은 책임진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면 보험회사 주장대로 사고 차량의 공개 매각을 진행한 위탁업체는 보험회사로부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까? 급발진 의심 차량이라는 얘기는 좀 들으신 거예요? 예, 유선상으로 차주분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또는 뭐 검증된 부분도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고지를 해준 거고요, 현장한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1차 판매자한테 통보를 해줬지만 1차 판매자가 2차 판매자, 3차 판매자한테는 고지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 차량 소유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설사 그 급발진의 원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워낙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매수를 했다. 그럼 그 매수인은 당연히 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 후 B그룹 자동차 한국 본사 측은 차량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급발진 사고가 아닌 후방 추돌이며 후방 추돌로 인해 당황, 스트레스로 인해 고객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후방 추돌이면 옆에 차가 뺑소니를 잡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뭐 CCTV가 있던 후방에서 사고가 다행히 났기 때문에 CCTV를 보시면 후방 추돌이 전혀 아닌 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 당시 사고는 무랑 톨게이트에서 송도 방면 5.8km 지점에서 발생했다. 무랑 톨게이트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현장에 출동한 도로사무소로 찾아가 봤다. 사고 기록에는 노면 상태 정상 그리고 사고 유형은 단독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의 잔해나 이런 것들이 그거 외에는 뭐 그렇죠. 뭐 다른 건 없었어요. 뭐 다른 차를 박았다고 뭐 확실하게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저 차 일단 한 대만 있고 파편도 일단 저 차 것만 그렇죠. 다시 한번 사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고민지 씨의 차량이 지나간 후 후방 추돌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그런데 왜 후방 추돌로 결론이 난 것일까? 그러면은 그 당시 뭐 후방 추돌로 그 결과는 나왔다고 그러는데. 후방 추돌로 결과를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고객님한테 이제 CCTV나 이제 영상을 좀 보여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한 거죠. CCTV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을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분명히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급발진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 급발진 인정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급발진이라는 단어조차가 싫어서 후방 추돌이라는 그런 소설을 쓰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나라 고객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러한 제조사 측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있다. 바로 사고 기록 장치 EDR이다. EDR은 사고가 발생하기 5초 전부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장치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사고 기록 장치다. 브레이크 밟았는 유무,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는지 유무, 그 다음에 엔진 RPM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유무, 차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유무, 그 다음에 뭐 안전벨트를 했는지, 이렇게 5가지 핵심사항이 그 핵심사항을 포함해서 최소한 15가지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그룹 독일 본사 측에 사고 기록 장치 EDR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독일 본사는 서면을 통해 사고 기록 장치 EDR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사고 리포트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이 나왔다. 사고 기록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나라에도 2015년부터 사고 기록 장치 EDR 표준화, 장착 권고와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단다. 그렇게 되면 첫째, 분쟁을 정확히 해소하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로서는 좀 더 결함이 없는 차량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운전자들도 그냥 자기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운전하는데 주의를 더욱 기울인다고 봐야겠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취재 과정에서 앞으로 위탁 판매 시 급발진 논쟁이 있는 차량의 경우 매각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급발진 사고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분쟁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매각 의뢰하는 것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 미국 자동차 회사도 사고 기록 장치 EDR이 거의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가 보편화되어서 이 차량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음식점? 여기는? 여가시설. 여가시설 어디? 여가시설이요. 찜질방 같은 데서. 찜질방? 네.